유튜브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이거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실시간으로 내보낸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얘기를 한 파일이 그대로 뭐 편집이랄까 뭐 만지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내보냅니다. 보훈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나라를 위해 세운 공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이 보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나라라는 건 대한민국이죠.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공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이에요. 북한을 위해 세운 공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위해 세운 공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을 위해 세운 공이 아니고 간첩질을 하면서 세운 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차라리 공군 파일럿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벼슬이라고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보훈의 개념조차도 오염시키고 보훈처에 의해서 유공자로 추서받은 사람들까지 불명예스럽도록 느끼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한번 봅시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손혜원 의원 부친 손용우 씨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있는 이유는 가만히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가 논란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독립운동을 했느냐 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독립에 공헌을 한 분이 아니고 이 김진태 의원이 찾아온 자료를 보면 86년, 89년, 90년 계속 손영우 씨가 독립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간첩 혐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들고 나오니까 보훈처장 얘기가 아니 86년, 89년, 90년 자료 그거 경찰 자료 믿을 수 없다. 이분은 무슨 자료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그때 조사해 놓은 자료를 못 믿는다면 어떤 자료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보다 한 해 전인 85년에 두 경찰서장이 손용우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손 씨가 전향을 해서 경찰 사찰 요원으로 좌익 소탕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헌을 세운 사람이다 라는 걸 발견했고 그걸 경찰 2명이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 찾아가 봤어 확인해 봤냐라고 질문하니까 찾아가 봤더니 이 경찰들은 죽고 없다. 확인할 길이 없다. 확인할 길이 없으면 끝내야죠. 그 85년 기록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86년, 89년, 90년 기록은 명백하게 그 후 기록은 더 구체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85년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증명 안 되는 걸 근거로 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해준 겁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근거가 뭐냐? 보훈처가 내세운 근거.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면은 사회주의 경력자라도 포상할 수 있다.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으면은 설사 사회주의 경력이 있고 간첩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독립유공자가 되었던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었던 그분들이 자기들이 받은 훈장 혹은 유공자로서 추서받은 그 자체를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할까요?
이건 뭐 암도 없고 참 흙도 없고 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에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6번이나 신청을 했다 떨어졌는데 작년 2월 피우진 처장이 자기 자신이 보훈처 처장이 되자 주무국장을 데리고 손혜원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6번째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면은 설사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 다시 한번 신청해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훈처장이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예요. 6번씩이나 떨어진 간첩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다시 한번 신청하라고 찾아가죠.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영부인과 학교 동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보훈처장의 어처구니 없는 친절이 있었을까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 시간에 여기 찾아가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경우 적용한 기준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인물이라 했는데 설상가사입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시 국가검열상을 한 김원봉 씨에 대해서는 지금 서훈 수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방 직후에 월북을 해서 조선노동당의 최고위원, 조선노동당의 최고는 누구예요? 북한 정권 수립에 가장 핵심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서훈 수여의 검토 대상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건 피처장 얘기예요. 우리가 코테이션 인용부호 우리가 지금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서훈 수여를 검토하지 말라고 한다면 계속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제정신 얘기예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개일을 했건 간첩을 했건 조선노동당의 최고위원을 했건 북한 정권 수립에 핵심적인 일을 했던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유공자의 기준이 뭐예요? 손영우 씨 경우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안 했기 때문에 설사 간첩 혐의가 있다고 왈가왈부한다 손치더라도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한수 더 떠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화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유공자로 인정 안 해주고 해주지 말자 이 자체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피처장은 거기 앉아있지 말고 공무원 돌아가서 파일럿이나 하세요. 지금 그 나이에 전투기도 못하겠지. 참 볼상사납습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선거에서 이기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월달 현충원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애국은 보수와 진보 나눌 수 없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써서 이념 정치, 편가르기 정치 안 하겠다. 보훈은 좌파였던 우파였던 관계없이 보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에, 이 연설에, 이 기념사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 정권 수립에 기여 안 하면 유공자 독립유공자 자격이 있다 하더니 같은 자리에서 불과 몇 분 후에 한다는 얘기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검토 안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평화와 번영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는 이거 진짜 XX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은 비우진뿐 아니야. 국방장관 마찬가지야. 나라의 안보를 최종 책임진다는 국방장관 김영철을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의 주인공으로 자료를 다 찾아놓고도 발표를 못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대변인을 세워서 대변인을 보고 직접 네 요 말해라는 아니겠지만 대변인이라는 게 결국 장관의 생각을 주인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말로 전해주고 변호해주는 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작년 4월 김영철이가 남측에서 이것도 김영철의 말 코테이션 인용문입니다.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 하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지. 이렇게 거만을 떤 데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대변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라는 점이 현재로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관? 정찰총국, 어떤 인물? 김영철이 천안함 폭격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국방부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를 지켜주는 국방부예요. 그 평양성상에 직접 안보는 안 지키더라도 통일 운운하는 통일부 꼬라지를 한번 보자고요. 탈북 인권단체들 2004년부터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탈북자 인권회의에 연례 행사에 가겠다는데 항공비 2,700여만 원을 대주면서 갖다 붙이는 조건이 뭐예요? 야, 그 가거들랑 이 비행기 값 줄 테니까 가거들랑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와가도 대북전단 살포 같은 거 안 하면 돈 줄게. 비행기 표값 줄게. 이거 메피스토펠레스가 괴테에게 영혼 팔으라고 하는 꼬라지나 똑같아요. 우리 탈북 인권 단체 대표자들한테 야, 너 정신적인 장녀대라. 돈 2,700만 원 줄 테니까 너 돈 없지? 비행기 타고 갈 돈 없지? 그거 줄 테니까 우리 시킨 대로 해. 판문점 선언 잘못된 거 아니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 정말 잘한다고 홍보 좀 해. 그리고 북한 비난하는 전단 좀 살포하지 마. 그 말대로 주면 여기 사탕 있지? 요거 보이지? 요거 줄게. 참 유치찬란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탈북 인권 단체들을 버러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좀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뭡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날 국민이 최우선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그 얘기 이제 귀에 따까리 앉아 듣기도 싫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듣기 싫은 꽃노래도 아니었어요. 듣기 싫은 얘기지만 이젠 정말 신물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국가를 위해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질하고
분탕질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진 처장은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줄게요.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여기에서 나라라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나라를 위해 세운 공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공을 세운 게 아니고, 간첩질을 하면서 공을 세운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참으로 우울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 있는 태평홀에서 저녁 6시부터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그리고 제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하는 보람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